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인의 생일 중에 그 음력 생일에서 태어난 월을 가지고 알아보는 그 간단한 운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음력 생일을 다 아시죠? 만약 모르시면 이제 달력을 찾아보면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음력 생일 중에 어느 월인지 일단 아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각각의 언제 태어난지에 따라서 그 음력 생월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음력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한 인월생 정도가 됩니다. 음력 1월이 딱 인월에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음력 1월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운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조직에가 이제 투입돼서 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제 그 관직에 대한 어떤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단 그 조직에 가담하면 좀 더 이제 높은 고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만 일단 좀 소심하다는 표현도 되어 있는데 뭐 소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이제 소심하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일에 약간 철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꼼꼼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물의 도움이 일단 많다라고 일단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본인이 뭔가 일을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주변으로부터 재물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월이 바로 1월생 그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주팔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월이 곧 그 사람의 격을 그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월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기륭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로하 씨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1월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처자식과의 화합도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월생 같은 경우에 음력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심성이 온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이제 그 임묘 이런 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봄을 나타내는 글자. 즉 이제 목의 방위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으로 말하면 그 청년기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소년기를 의미합니다. 소년기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색깔로 보더라도 이제 초록색, 푸른색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일단 낙관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총명과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그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팔자에서 일단 목화통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 발달하고 화랑 잘 이제 그 통하면 아무래도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은 이제 교육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물상론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공부하기에 유리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육친과의 인연이 약간 작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묘라는 글자는 우리가 그 사주팔자에서 이 왕지라고 해가지고서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의가 되는데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그 자오묘유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이 한마디로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자만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자신이 이제 좀 자만하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그 피곤한 그런 어떤 그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친 인연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년의 재물을 그 모을 수 있는 그런 명이라고 이 2월생 그 묘월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3월생 같은 경우에는 진월생이 되는데 매사에 인내심이 많다라고 일단 성품을 얘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 진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이게 곧 이제 토를 의미하는데 이 토라는 것은 중을 의미합니다. 중. 그래서 어느 쪽에 편견을 갖지 않는 한마디로 한쪽으로 그 편중되지 않는 것이고 중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월생도 그 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보통 이제 중화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진월생이 좀 인내심이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초년은 평탄하고 중년에 복이 있고 말년에 일단 영화를 누린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로하 씨가 뭐 그동안 조금 본인이 좀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년에 영화를 누린다고 하니까 말년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명이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월생 한마디로 이제 이 명리학에서도 이게 사자가 되는데 뱀월에 태어난 월이 되는데 여기 심성은 불안하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라는 글자 자체가 역마를 의미합니다. 역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심성이 불안하다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좀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업적인 어떤 형태를 많이 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활동 범위가 일단 넓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보면 조금 이제 뭔가 심성이 불안정하고 일단 약간 불안하다고 일단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뭐 요즘의 형태로 볼 때는 이렇게 심성이 불안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수성가를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선친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가업을 일으킨다 이런 명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4월생이 이제 그런 기질이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4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초중년에는 주로 평탄하고 이 말년에 대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라는 글자가 겉에서 볼 때는 화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유축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금 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제 사라는 글자는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금전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 운동이 완성되는 한마디로 중말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년을 굉장히 기대해 보면 좋은 팔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력 5월생 같은 경우에 그 역시 이제 5월생이 되는데 일단은 선량하고 그다음에 심성은 온화하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 5라는 글자는 이제 그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화가 됩니다. 화. 화라는 글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사물에 비유할 때 일단 불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일단 따뜻하고 온화하다고 일단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 에너지가 가장 그 강한 시간이 5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심성이 온화하고 뭐 심성이 온화하면 당연히 선량할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세와 권위가 있는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늘상 말씀드린 이 오라는 글자는 사실 양 중의 양입니다. 즉 왕지 중에서도 가장 왕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에너지가 가장 한마디로 번창한 시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제 일행선사도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서 논할 때 이 오라는 글자를 한마디로 이제 화후 영화 이래서 굉장히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명으로 일단 표현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라는 글자를 천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명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는데 이 월에 이 오라는 글자가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세와 권위가 있는 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귀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라는 글자는 곧 천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이름을 떨치기가 굉장히 이제 용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화라는 것은 제가 분산작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벌리고 펼치고 이런 데 굉장히 용이한데 아무래도 일단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이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다만 근데 이제 부부 사이 특히 이제 부관계를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라는 글자는 왕지 중에 왕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한마디로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의 인물들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제 특히나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월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월생이 되는데 성품이 굉장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영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력이 있고 말년의 부귀를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생은 곧 미월생이 되는데 이 미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숫자로 보면 10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월생처럼 마치 그 항상 그 어느 쪽이라도 그 편중되지 않는 그런 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일행선사는 이 미라는 글자를 귀도에다가 배당을 해놨습니다. 귀도,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세계에다 배당을 해놨는데, 이 귀신 세계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정신 분야라던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뭔가 영특함이 있는 약간 그런 명으로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어떤 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그 화와 금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중재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을 추진할 때 A와 B를 잘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A도 만족시키고, 그다음 B도 만족시키는 그런 기획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월생 같은, 즉 음력 6월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일단 뛰어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말년에 굉장히 부귀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년 아로하 씨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굉장히 부귀하다고 하니까 지금 뭐 본인이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시면은 필히 아주 멋진 날이 될 걸로 일단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음력 7월생은 이제 신월생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자비롭고, 그다음에 선량하고, 그다음에 섬세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섬세하다라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침이라고 해서 이 갑신 묘오신이 곧 현침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약간 정교와 예리의 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신이라는 글자는 또한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오행으로 말하면 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약간 냉철함을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차갑고 냉철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신월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그 섬세하고 약간 그 냉철한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자비롭고 선량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명리학으로 보면 일단 가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따서 모든 것을 이제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그 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베푸는 그 열매를 베푸는 것과 같이 봐서 자비롭고 일단 선량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냐면 초년은 평탄하고, 그다음에 중년은 속일, 중년에는 약간의 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년에 특히 부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8월생 같은 경우에 이제 6월생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총명하고, 한마디로 이제 좀 더 총명하다라는 의미는 이 유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금의 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한마디로 예리한, 뭔가 예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뭔가 사물을 인지하고 뭔가 학문적으로도 약간 예리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이제 일단 총명하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공사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또 약간 정직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재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6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곧 금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실 이제 이 금기가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즉 이 신유월생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는 글자가 월, 즉 뭐냐면 자신의 그 사회를 얘기하는 월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금융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태도에도 보통 이 6월생이나 이 신월생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경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회계, 세무 이런 분야에 인연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도 좀 뛰어나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말이 조금 약간 특이한데,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는 고향을 떠나면 굉장히 대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생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해외와 인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 사업을 한다거나 외국과 연결되면 상당히 좀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일단 이제 타지에서 뭔가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팔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력 9월생, 지금 이제 술월생이 되는데, 성품은 굉장히 강직하고, 그다음에 권세가 있다고 일단 표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능한데, 특히나 이 술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 예술할 때 예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술이라는 글자를 하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손재주가 상당히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월에 이 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 만약 이 사람이 기술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일단 좋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단 결혼은 좀 늦게 하고 자식도 늦게 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월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원, 즉 뭐냐면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뭐 요즘엔 뭐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일단 추세이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이제 좀 연애 기간도 좀 길게 잡고 좀 여유 있게 결혼하는 것을 좀 한마디로 이제 권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력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월생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해라는 글자 자체가 우리가 이제 큰 강, 큰 바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라는 글자도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글자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부지런한 어떤 명이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상당히 역동적인 삶을 살고 상당히 이제 좀 한마디로 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활동의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상당히 좀 좋은 명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보다는 좀 더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단 영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와 관련된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더욱더 일단 좋은 명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력 11월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월생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약간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영리하고 기획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일수록 조금 약간 경직된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화라는 것은 곧 이완을 의미하고요. 이제 수라는 것은 응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한마디로 해자축 이런 월 그러니까 수의 방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약간 조급한 성격이 있다는 그런 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자월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운 어떤 그 한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을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말년에 굉장히 부귀한 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월 즉 자월생 같은 경우에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미래를 대비한다면 말년에는 굉장히 좋은 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력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축월생이 되는데 한마디로 어학에 굉장히 능하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상론에서도 이 축이라는 글자를 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이라는 글자는 이제 그 화개지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금의 고지가 되는데 이 금이라는 것이 곧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어학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리 분야에 좀 남들보다는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표현력이 좋고 그런데 좀 질병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왜냐면 이제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간의 그 감기라던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병에 좀 더 일단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월이 바로 이 축월생, 즉 음력 12월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영양제라던가 아니면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좀 챙겨서 하시면 일단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수성가를 해서 재물 창고를 갖고 있는 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금의 고지, 즉 금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쉽게 얘기하면 돈 창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창고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돈을 모으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모으는 명이라고 이렇게 그 고전에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명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각각의 태어난 음력 월에 따른 간단한 그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